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원자재 ETF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약간 당연한 거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세 번째가 은입니다. 금은 우리가 ETF 상으로 볼 때는 지금 차이가 별로 4배도 안 나 보이지만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금이 항상 이제 제일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또 ETF 안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자금이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1주 차인데 그렇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보면 블랙락 민 파이델리티 비트코인 ETF는 이번 주 전체 ETF 중 자금 유입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은 그런 ETF 상품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GBTC 해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코인베이스로 비트를 계속 보낸 걸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를 팔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코인베이스로 그레이스케일이 보내고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아래 건 블랙락이에요. 블랙락은 비트의 그 밸런스 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GBTC에서 ETF가 이제 ETF 자금이 블랙락 쪽으로 넘어가지 않냐라는 그런 글이 좀 있었는데 보면 그레이스케일 1.5% 프리미엄은 다른 ETF로 전환하려고는 매도 물량을 낳고 있다. 러프하게 매일 10,000개씩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되면 5,000개는 신규 ETF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5,000개는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답은 없지만 유추한다면 다른 유추한다면 이제 뭐 그게 4 번이랑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어 보통 거래일로 며칠이 걸리기에 이때 모든 유출된 자금이 신규로 들어갈 때 시간적 갭이 생긴다라는 거고 블랙록 포함 신규 비트코인 ETF사들의 거래량은 오픈바를 차지하고라도 거래량이 나날이 늘어가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일단 ETF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게 뭐 "ETF에 자금 유입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ETF가 있고 없고를 본다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ETF 이후에 오를 거라고 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ETF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저는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얘기인데 도메인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있는 회사, 해외에 있는 회사예요. 만약에 캐나다에 제가 회사에 방문을 해서 그 회사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도메인이 있어서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회사가. 그럼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그냥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문의하기를 하면 되죠, 보통. 근데 ETF가 없는 이제 상품은 어떻게 보면 캐나다까지 가서 내가 그 회사의 위치를 알아서 찾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비유를 마이크 셀러가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불장이 왔다라는 가정, 그러니까 자본 시장 자체가 불장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사 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돼서 되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현재 프리미엄은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0.98%이다. 매도량이 높은 탓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AUM의 이제 총 자산의 절반은 이상은 전환되어 다른 회사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좀 지는 해고 지는 달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ETF들이 떠오르는 해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이 와중에 2023년 4분기 작년이죠. 8,888 BTC를 구매하여 총 보유량은 66,415 BTC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테더는 지속적으로 테더 회사에서 난 수익의 일부를 비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 있고 보시면 지금 테더가 가지고 있는 테더 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회사가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서 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다시 기축 통화로 원래 작용을 했던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이건 트위터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라고 트위터에 피드가 또 도배가 될 때 아마 그때가 34,000 에서 뭐 떨어질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실제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고 많은 기관들도 "이때 매수를 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얘기만 봤을 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맞는 얘기긴 해요. 또 진짜 트위터에 "다 죽었다."라고 도배될 때 특히 FTX 터지고 그 저점에서 횡보할 때 그런 얘기 많았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올랐고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그어놓은 매물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 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한 번씩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SEC는 이더리움 ETF 출시를 이제 파이델리티 거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트 ETF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겪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뭐 심지어 어떻게 보면 ETF라는 것 때문에 기대 심리로 올랐고 막상 되니까 떨어지기만 했다. 뭐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심리들 때문에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막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5 월까지가 최종 만기이고 그전에 아마 승인이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소식으로 법원 결정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권한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얘기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자료인데, 한국은 새로운 소득세 제도 속에서 암호화폐 세금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암호화폐 세금 폐지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지금 뭐 코인 250만 원 이상 되면은 뭐 얼마 세금 매기고 막 이런 쪽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제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세금의 내용 자체가 많이 수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원래 내년부터 아마 세금을 정확하게 걷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기준점이 수정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차트 보면은 일단 지금의 이 구간, 이제 어제 있었던 오늘 새벽,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꼬리 구간까지가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서 이 구간 안에서 지켜준다면 한 번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3 월, 5 월까지 하락 뷰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약간의 소폭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 "반등할 거예요, 오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쪼끔 무섭긴 한데, 일단 저는 요 파란색 선 구간에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9,000대 초반 중반에서는 한번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반등이 적어도 43,000 까지는 최소한 반등하고 44,000 까지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나는 리스크 없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타입이다. 좀 쉬어가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냥 이 반등 무시하고 더 쉬면 됩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락뷰를 보고 있다면. 전반적으로는 이 파란색과 초록색 선 사이에서 반등할 걸 보고 있고, 이 초록색 선에 오지 않더라도 일단 매물대 상에서 지금 구간, 만약에 오늘 음봉이 좀 더 바뀔 것 같은데 이 음봉 찍고 아마 뭐 내일 이렇게 해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일이랑 모레가 주말이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또 없고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반등을 약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긴 하다. 근데 주봉이 어떻게 마감되냐가 또 사실 중요한데, 지금의 주봉상으로는 일단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가 뭐 오를지 내릴지 솔직히 이거는 완전 모르겠고,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차트 캔들로만 지금 보면 이제 오전, 오후 넘어가는 시간이라 되게 애매하긴 한데, 어 약간의 매물대를 살짝 찍고 이게 도지 캔들로 양봉 도지나 음봉으로 뜨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48,000을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뷰는 어쨌든 저희 아래 이제 여기 검은색 본 것처럼 31,800과 3400 구간 사이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트 말고 다른 이제 알트, 뭐 특히 저희가 이더 가끔 보긴 하는데, 방금 뭐 영상 녹화다 중단하고 보고 왔는데 딱히 특이 사항이 없고 뭐 그래 가지고 따로 그 부분은 안내를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어쨌든 시장 자체가 비트가 어쨌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